안녕하세요. 자산배분 투자의 이동총입니다. 오늘도 2월 25일 날 방송된 블룸버그 리얼 힐드 요약 및 해설해 드리고 제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제가 매수한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또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제 의견을 개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파이널 스프레드로 또 물어본 질문입니다. 질문이 거의 비슷했는데요. 50bp냐 25bp냐. 그래서 메릴린 왓슨 블랙록에서 오신 분은 25bp, 그 다음에 맷 브릴 인베스코에서 오신 분은 50bp, 그리고 스리칸트 선카란 25bp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분들 소개를 해드리겠다면 블랙록 Head of Global Fundamental Fixed Income Strategy, 그 다음에 Invesco Head of North America Investment Grade, 그 다음에 Morgan Stanley Head of US and European Credit. 그래서 분야가 조금씩 다르지만은 다 이제 채권 담당하신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ECB가 올해 연말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는 중간에 매트는 no라고 그랬고요. 메릴린은 maybe yes, 그 다음에 슈리칸트는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10이어가 이제 가장 저점이 150bp였는데 우리가 이제 저점을 확인했느냐, 더 이상 150bp를 못 볼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올해 중에는 이제 끝이다, 150bp가 마지막이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주요한 질문들 이제 4가지를 아젠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유심히 보는 그 그렉 피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PGIM의 CIO죠. PGIM이라는 회사는 프루덴셜이었는데 이제 아무튼 자산 운용 규모도 상당히 크고 채권에 강점이 있어서 실제로 제가 PHYL이라는 PGIM Active High Yield ETF를 추천한 적도 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코멘트를 했습니다. 지금 아직 아주 큰 쉐이크가 덜 온 걸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터미널 레이트, 종단의 금리는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요일 날, 2월 25일 날 금요일 날 오후 3시, 미국 시간 오후 3시쯤 방송하는 건데요. 미국 시간 오전에 이분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곁들여서 좀 질문을 했습니다. 이분들한테. 또 ECB의 이제 정책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BTP면은 이제 이탈리안 번드고요. 그다음 본드는 독일 국채죠. 독일 국채와 이탈리아 국채 간의 이 스프레드, 금리 차이가 벌어지는 게 사실은 periphery, 다른 외곽의 그 경제에도 영향을 주는데 이 부분 때문에 ECB가 어떻게 정책을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요일까지만 해도 물론 토요일, 일요일 지금 약간씩 그 제재 정도를 조금 더 강화해서 스위프트 얘기도 나오고 다른 분야의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이 좀 이제 스위프트를 러시아가 못 쓰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찬성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지금 얘기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금요일 현재까지만 해도 조금씩 이제 어느 정도 제재 윤곽이 실제적으로 에너지 가격에 타격을 안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목요일 밤 그리고 금요일까지 이렇게 이어졌는데 그 전제하에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의 펀더멘털은 그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에, 채권 시장에 영향이 크지 않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웰이 이제 다가오는 주에 이제 국회에서 청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무엇을 특별히 더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 나오는 질문이지만 지금 이제 스리칸트의 답변에 대해서 대체로 다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제롬 파월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조를 할 건지 아니면은 지금 시장에서 무언가 불확실하다고 느껴서 지금 디스컴포트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불편한 그 상황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면서 설명을 할 건지, 그죠? 즉 그것은 시장의 그 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더 강조할 것인지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을 더 강조할 것인지
그걸로 이제 금리 인상의 방향을 좀 알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보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대차 대조표, 즉 자산 축소의 가능성, 그리고 자산 축소의 시작, 범위, 이 정도를 이제 유심히 들어볼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Fed Governor죠. 연준 이사 크리스 월러의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볼라드 총재처럼 이제 100bp까지 1%까지는 올해 중반까지 좀 올려야 된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했고, if for example inflation indicates that the economy is still running exceedingly hot, a strong case can be made for a 50 basis point hike in March. 그래서 50bp 3월달에 인상하는 게 아직 테이블에서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라는 이 언급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좀 유심히 지난 3년 동안 시장을 잘 예측을 하고 또 해안이 있다고 하는 분으로 여기는 이 PGM의 CIO 그렉 피터스가 이제 얘기한 부분, 아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직 시장에 큰 충격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게 아니냐. 목요일날 우리가 이제 굉장히 시장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자산가격이 떨어졌다가 급반등하는 걸 이제 느꼈고, 그렇지만은 그게 마지막 쇼크가 아니라는 이제 의견이고, 아직까지도 채권의 가격이든 고위험 회사채 가격이든 본질의 가격이라기보다도 지금 현재 가격을 갖다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은 relative valuation, 비교 분석을 해서 지금 가격끼리 비교해서 지금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고, 변동성이 너무 크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 않는다. 아직까지 공격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다. 이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이 얘기에 동의하느냐,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분이 상당히 이제 그동안, 식견을 가지고 전망을 잘 해오셨기 때문에, 좀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질문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fundamentals of US will not change.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죠. 미국의 이제 근본적인 경제 체질은 지금의 이제, 이 제재가 아주 잘 조율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을 이제 영향을 안 주는 그런 제재라고 하면은, 미국의 그 경제는, 펀더멘털은 강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은 맨세스에게 물어봤죠. 네가 가장 선호하는 그런 자산군은 뭐냐. 그 다음에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스리칸트에게는 그러면은 당신 그 답변에 대해서 지금 연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반응, 어떤 조치는 좀 깔끔하게 전망이 되냐, 클래리티가 있냐, 육안에 이제 잘 보이냐 이걸 물어봤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현재 펀더멘털은 그런데 밸류에이션은 많이 싸졌기 때문에 아까 PGM의 이분이죠. PGM의 그렉 피터스하고 반대되는 얘기죠. 지금은 좋은 엔트리 포인트다. 구매할 시점이다 이거죠. 자산을 살 시점이다. 지금의 스프레드는 펀더멘털은 그런데 가격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채권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이 정도 가격의 하락은 늦은 3월이나 아니면 4월달 돼야지 이제 될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얼씨구나고 살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퀄리티가 좋은 코노코 필립스 같은 에너지 회사를 지금 살 수 있는 게 기회다. 스프레드가 지금 이자를 주는 게 지금 50bp에서 75bp 정도 더 벌어진 상태다. 그래서 지금은 과대 폭락한 그런 베타를 매수하는 전략, 그죠? 베타를 매수하는 전략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이분은 이제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리칸트도 이제 매트의 그 밸류에이션이 싸다는 얘기에 동의를 했고요. 매수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까 조나탄 페로가 추가 질문을 했죠. 이 답변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얘기하는데 연준이 명확하게 길을 제시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불명확하지만 그래도 약간 더 보수적으로 변하지 않았겠냐. 그리고 뭐 9번까지 인상한다는 것은 지금 점점 완화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에너지 셔크가 에너지 가격이 확 튀면서 뭐 유가가 100불, 120불 막 더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 연준이 이제 어떤 방향성을 잡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더비시한 코멘트를 지속적으로 이제 냈습니다. 그래서 50bp는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좀 낮다 얘기를 했고요. 연준이 더 조심스러울 거라고 그랬고 중기적으로는 2번 질문 ECB가 이제 ECB의 지금 이런 현황 에너지 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인플레이션도 되고 거의 우리가 뭐 얘기는 안 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는 ECB의 이런 상황이 연준의 그 정책에 대해서 영향을 줄 것은 아닌지 이걸 물어봤고요. 중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맷 브렐은 ECB가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위치에 있다. 그 에너지 가격의 지나친 인상이 성장을 좀 좋아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지금 최악의 상황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이제 붉은색으로 했는데요. 쉘칸트 가서 참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ECB가 이제 균형 잡힌 균형을 참 잡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오히려 연준보다도 더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연준은 그만큼 그래도 테이퍼링이라도 종료되는 시점까지 오는 그런 결과를 이뤄냈지만 지금 ECB는 사실 아직 상당히 뒤처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태리 채권과 독일 채권 간의 그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periphery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단 쪽에 우리가 다른 나라들 그리고 크레딧 회사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조달 금리가 높아지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고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PGM의 그렉 피터스의 얘기 아직 최악이 다가온 건 아니다. 아직 최악이 끝난 건 아니다. 그리고 말단 금리는 좀 낮을 수도 있다. 이 얘기와 그 다음에 이제 Reserve Bank of New Zealand 최근에 이제 longer rate 그래서 2023년도에 이제 그 프로젝션을 2.5% 3.25%로 금리를 상향 조정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everaged loan하고 하이힐드 간의 비교도 마지막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번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답변을 하자면 결국에는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거는 주택 가격, 주택 재고, 그 다음에 임대료, 그 다음에 에너지 프라이스 이 세 가지를 좀 유심히 봐야 된다. 그리고 본인도 역시 뭐 loan over high yield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기술 투자를 얘기했습니다. 기술적인 진보가 결국에는 이제 labor cost, 인건비를 갖다가 좀 완화해주고 이게 그러면 필립스 커브가 작동하는 걸 이제 멈추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2, 3년 내로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이 부분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인건비를 줄이는데 지금 혁신의 그 방향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안 온다 그러고 1.5%, 2% 정도 수준으로 지금 아무래도 테일러 준칙을 보면 이 정도로 이제 물가가 잡힌다는 얘기죠. 금리가 이 정도 안정화된다는 얘기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직 금리 인상기 초기이기 때문에 로운이 하이힐보다 낮다. 지금 구조적으로 로운이 부러질 상황은 아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이제 좀 간명하게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실제로 저는 제 자산의 한 15% 정도는 4분면에 모두 포지션을 하는 상품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그냥 시장의 전망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해서 현금을 갖고 있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현금은 아직도 뭐 3개월물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적은 이자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미국채 2년물이라고 그러면 물론 한 1.6%까지 주지만 그래서 초단기 상품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금리가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성장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을 이제 제가 15% 정도는 그냥 제 포트폴리오에 내가 그날 뭘 사야 될지 모른다. 그런데 현금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시장 상황이 비싼 것 같지 않다 하면 GAA 아니면 GAL을 씁니다. GAL을 그래서 Global Asset Allocation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SPDR에서 하는 건데 하고 GAA도 최근에 제가 이제
발견한 상품이고요. 더 공부를 해본 상품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모르면 이거를 이제 사실 수가 있고, 이 구체적으로 이 ETF들은 ETF를 담은 ETF들이거든요. 그래서 etfdb.com이나 etf.com을 가면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주식 그리고 채권의 비중이 40%그 주식 및 뭐 부동산, 리츠, 뭐 원자재 이런 비중이 한 60% 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다양한 자산에 이제 투자하는 거니까 이건 참고를 좀 하시고, 지금은 우리가 중간이라도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4분면이라고는 우리가 물가 그리고 성장, 이걸 뭐 4분면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물가 고성장, 고물가 저성장, 그리고 저물가 고성장, 저물가 저성장 모두에게 좀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상품이 이런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퀄리티 항상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금리 인상기로 다가오게 되면. 그래서 JP모건에서 하는 J-쿼도 있고 QUAL도 있거든요. 이런 퀄리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현금이 짱짱한 기업들, FTCS,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aggressive growth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DGRO, 혹은 VIG, 이제 지난번에 소개했고, 제가 여기까지 얘기한 것들 현재 다 보유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리츠도 4분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BLDG, RES, REIT. 그래서 리츠 ETF도 이제 구매를 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2주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브리지워터의 패터슨이 얘기했다시피 그 물가를 못 잡을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쪽에 브리지워터 같은 굉장히 실력 있는 헤지펀드도 양쪽에 모두 베팅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쪽으로 갈지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좀 포지셔닝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예요. 그래서 굳이 지금 이걸 들어가야 되는 저는 의문이 있고, 한국의 뭐 시클리컬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뭐 앞으로 6개월, 1년간에. 그래서 뭐 한국의 조선주를 좀 담는다든지 하는 거는 뭐 지난주 같았으면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을 했고, 실제로 좀 담았습니다. 한 열흘 전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친환경 같은 경우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또 함께 수익성이 좋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2차 전지나 친환경도 다시 오게 되고, 원자력도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주 전에 알려드린 PDBC 원자재 펀드, 그래서 다양한 뭐 농산물을 포함한 구리, 뭐 원유 다양하게 이제 투자하고 있는 종합 원자재 ETF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우리가 이제 그래도 혁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ARKK라는 aggressive growth, 공격적인 혁신주도, 성장주도 이제 가격이 떨어진다면 결국에는 살 타이밍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XLU는 이 반대입니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지만 에너지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가면 이 유틸리티, 그죠? 전기를 생산하는 업체나 이런 업체들은 원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 떨어지지만, 해치 차원에서 변동성이 베타가 적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자산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걸 구매하시게 되면 이쪽도 반대로 유가가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가지고 가고, 또 연 한 3% 넘는 배당은 또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위 얘기해서 혁신기업, 결국엔 혁신기업 IGM 그리고 IWF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도 결국에는 중기적 저물가에 또 포지셔닝 하는 거잖아요. 이 윗부분은 중기적 고물가에 포지셔닝 하는 거고, 이 밑부분은 중기적 저물가에 포지셔닝 하는 건데, 양쪽에 모두 우리가 포지셔닝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엑셀이는 지금 현재 안 갖고 있다면 추가로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고, 결국에 테슬라는 이런 친환경 기업인 동시에 혁신 기업이고, 인플레이션 오히려 수혜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에 모두 맞는 것도 테슬라가 아닌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블룸버그 리얼 일드 해설 및 제 의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